요즘 혹시 인생의 동반자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여성분이 어딘가 멀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수만 리밖에 있는 듯한 고독감 속에서 이제는 내게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속으로 되뇌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께서 제 앞에 앉아 깊은 한숨과 함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서로를 향한 눈길마저 무뎌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결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식은데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전하는 언어가 바뀌었고 여러분이 그 섬세한 변화를 놓치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약이나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읽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한 여성이 침묵 속에서 오직 몸으로만 전하는 간절한 신호들 말입니다. 이 진솔한 초대를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특히 인생의 지혜가 쌓이는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서 감정을 젊은 시절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청춘은 여자가 먼저 표현하면 가볍게 보인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본능은 세월과 함께 피부처럼 익숙해졌죠. 그래서 진심으로 상대와 더 깊은 교감을 원할 때 그들은 말 대신 몸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쪽을 택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입은 셔츠는 화려하지도 과감한 옷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추 하나가 평소보다 더 풀려 있는 것이죠. 젊은 여성이 짧은 치마로 시선을 끈다면 지혜로운 여성은 부드러운 원단과 은은하게 드러나는 목선으로 마음을 끕니다.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어깨를 스칠 때 섬세한 쇄골과 가슴께의 부드러운 곡선이 살짝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그러나 본능적인 초대장입니다. 이 나이대의 여성은 노출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절제로 유혹합니다. 보일 듯 말 듯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진정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단추 하나를 더 푸는 행위는 단순히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섬세한 질문입니다. 그녀는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남자의 시선은 여전히 내게 생명력을 느끼는가? 그는 아직도 나를 한 사람의 매력적인 여자로 느끼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시선이 그 디테일을 그저 오늘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정도로 여기고 아무런 감흥 없이 스쳐 지나갔다면 당신은 초대장의 첫 페이지를 무심코 넘겨버린 셈입니다. 그 작은 변화에 잠시 시선을 멈추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장을 받았다는 무언의 회신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짝 고개를 기울여 미소 짓습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며 희고 고운 목과 목덜미가 드러납니다. 이 또한 그저 평범한 몸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목은 뇌와 심장을 잇는 경동맥과 수많은 신경이 지나는 생명과 직결된 매우 민감하고 연약한 부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중요한 부위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맹수에게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급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여성이 당신 앞에서 자발적으로 이 급소를, 이 연약한 부위를 드러낸다는 것은 신뢰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서는 나의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그녀는 직장 동료나 지인들 앞에서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여 그 연약함과 신뢰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 나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깊이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만약 당신이 목선이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칭찬한다면 그 섬세한 마법은 깨져버립니다. 신호만큼이나 섬세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더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옷차림과 몸짓에서 보내는 초대의 신호를 알아차린 후 아마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이 올 겁니다. 1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정적.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마디 말보다 더 깊은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돌립니다. 창밖을 보거나 테이블 위에 컵을 내려다보거나 괜히 컵을 만지작거립니다. 바로 그 시선을 피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솔하고 강력한 대답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길고 강렬한 눈 맞춤만이 관심의 표현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무르익고 자존심 또한 섬세해지는 이 나이대에는 눈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갈망과 기대,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줄다리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당신을 더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 끌어당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 두려운 자존심이 황급히 뒤로 잡아당깁니다. 이 내면의 싸움에서 자존심이 순간적으로 이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시선 피하기입니다. 한 남성 환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같이 앉아 있는데 자꾸 어딘가 다른 곳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낌은 꼭 저를 향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쳐다보면 꼭 도망치듯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피하는 눈빛은 수만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진심이 담긴 반사신경입니다. 우리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사람을 훔쳐보고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의 회피는 내 마음이 당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순간을 포착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추궁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알아챘다는 듯한 표정도 짓지 마십시오. 그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하나만 건네주십시오. 그 미소는 당신 마음 내게 들키지 않았으니 괜찮아요. 당신의 비밀은 나와 함께 안전합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 너그러운 미소 하나가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조심스럽게 다음 신호를 보낼 용기를 줄 겁니다. 당신이 눈 맞춤의 시험을 섬세한 미소로 통과했다면 다음 단계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호감을 느낄 때 우리의 몸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성대를 이완시켜 목소리를 조금 더 낮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목소리 톤이 눈에 띄게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평소에는 딱 부러지게 말하던 그녀가 당신과 대화할 때는 어미를 살짝 길게 느리거나 약간의 콧소리가 섞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별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소리내 웃고는 정말 재밌으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젊은이들이 하는 애교가 아닙니다. 이 나이대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는 내면의 감정이 흔들리고 방어막이 완전히 해제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부드러움입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말에는 리듬이 실리며 미소 또한 달라집니다. 의례적인 미소가 아니라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고 눈꼬리가 따라 접히는 그리고 얼굴에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그런 미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이 치명적인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상황 보정의 기술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녀의 기준선 베이스라인, 즉 평소의 모습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번은 김센생이라는 환자분이 오셔서 이 예씨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말에 그렇게 박장대소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분께 다음 모임에서 이 예, 시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김 센세인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 예 씨는 원래부터 유쾌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모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기준선이었습니다. 반대로 박 선생의 사례를 보시죠. 그의 이웃인 최예 씨는 동네에서 과묵하고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박 선생과 이야기를 나눌 때만큼은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목소리에서 늘 있던 날카로움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경우 기준선과의 현저한 차이가 오히려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오직 당신에게만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 목소리의 온기야말로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는 마지막 확인 신호가 됩니다. 우리가 분석한 4가지 주요 신호 외에도 몸은 더욱 섬세한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단지 몇 개의 음표가 아니라 교향곡 전체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우연을 가장한 접촉입니다. 대화에 몰입하던 중 그녀가 우연히 당신의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건드린 적은 없나요? 심리학에서 이는 촉각의 장벽을 허무는 고전적인 행동입니다. 가벼운 접촉 한 번은 옥시토신이라는 유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말보다 더 강한 연결과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그녀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미러링, 즉 거울 효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카멜레온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녀가 무의식 중에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물컵을 들면 잠시 후 그녀도 컵을 듭니다. 당신이 의자에 등을 기댈 때 그녀 역시 비슷한 자세로 바꿉니다. 이것은 모방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파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뇌의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방향을 관찰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항해사의 관심법이라 부릅니다. 몸은 나침반과 같아서 그 진북 챔페이은 항상 마음이 원하는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그녀의 발끝과 상체는 계속해서 당신 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입으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지라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더욱 미묘하지만 4가지 주요 신호와 결합될 때 그녀 감정의 완전한 그림을 오직 섬세한 사람만이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연결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이해와 오해를 가르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몇 가지 신호를 알아차린 후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당혹스러운 냉담함과 마주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교향곡 전체가 아닌 단 하나의 음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신호를 읽는 것은 소설책에서 단어 하나만 읽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문장과 문단, 그리고 챕터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죠. 상황, 결합, 그리고 일관성. 이 3가지가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시선과 목소리, 몸짓이 결합되고 이 패턴이 시간을 두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들려주는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둘이 있는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목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고 대화 중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며 목덜미를 드러냅니다. 당신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피하지만 당신과 이야기하는 목소리만큼은 다른 누구와 대화할 때보다 한 톤 부드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의 만남에 걸쳐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교향곡을 읽어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이 한 남성의 품격과 섬세함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뛰고 당장이라도 다가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남성의 시험대는 바로 그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이해하되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 신호들을 알아차렸을 때 절대로 지금 나 쳐다봤어요? 라거나 혹시 나한테 마음 있어요? 와 같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직접적인 질문은 그녀가 아주 큰 용기를 내어 겨우 열어 보인 마음의 문을 즉시 쾅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대신 당신만의 섬세함으로 응답하십시오. 옷이 참 예쁘시네요. 대신 오늘따라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물리적인 대상이 아닌 그녀의 내면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녀의 신호를 알아차렸으되 그것을 거래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당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시선을 피한다면 따뜻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건네고는 태연하게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십시오. 당신의 응답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한결 부드러워진 시선, 느긋한 끄덕임, 그리고 당신이 보낸 신호를 내가 알아차렸고 소중히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짧은 미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침착함, 확인하려 들지 않는 여유가 당신을 더욱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남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말보다 깊은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이해 속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그녀는 스스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소리 없는 신호들은 단순한 밀고 당기기나 연애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어낸 여성들의 마음에 남은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예전에는 놓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신호들을 더 이상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한 남성의 품격은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있습니다. 그 신호들의 성급함이 아닌 침착함으로, 단정이 아닌 기다림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녀는 단지 당신이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행복과 진솔한 연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면 건강과 마음의 평안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